일주일 전에 비트코인 시황 영상에서 ETF 승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탐욕 지수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.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급등을 보여주면서 직전 고점까지 넘었지만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이제 현재 움직임까지 왔는데, 그러면 이제는 좀 시장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,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짧은 추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. 짧은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4시간 봉이 짧은 추세일 수도 있고 큰 추세일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간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짧은 추세를 보더라도 4시간 봉을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. 지금 시장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.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박스권을 설정해보면 아직은 이 직전 최저점을 하락 돌파하지는 않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이거 계속 하락하겠다라고 또 생각하기도 애매합니다. 물론 이 구간에서 크고 작은 세력들이 여기서 좀 익절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 들어서 매도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좀 더 크게 하락을 할 수 있지만,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좀 상승 가능성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,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동안에는 좀 하락을 계속 해왔는데 마지막으로 매수를 생각해 볼 만한 구간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만약에 이 구간을 완전히 깨고 나서 반등을 하더라도 이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러면 한 번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러면 모양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, 이런 움직임은 이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이 하락 추세선 기준으로 추세를 보는 방법이 있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하락 추세선을 설정해놓고 여기를 언제 돌파하는지를 참고하면서 상승 가능성을 본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. 지금 가장 원하는 그런 움직임은 이 박스권을 완전히 하락 돌파하기 전에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움직임이 먼저 나오고 한번 눌리더라도 이제 이렇게 박스권을 지켜주는 움직임이 그 다음에 상승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좀 좋은 움직임이지 않을까, 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. 최근 움직임에서는 좀 이런 움직임이 떠오르기도 합니다. 이 작년 4월 정도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짧은 추세에서 확인했던 그런 예측하는 움직임이 대략 이런 움직임을 기대하는 건데,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날 시장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이만큼의 좀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죠. 근데 이 반등의 특징이 뭐냐, 이 직전 고점을 못 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을 확인해 본다면 노랑 박스권에서 상단 구간까지는 최대 가능성으로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, 그렇다면 이제 이런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겠죠. 여기서 돌파했다가 내리더라도 다시 한번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고,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좀 머무는 움직임이 나오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내리는 움직임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, 그러면 이제 이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이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겠구나, 그렇게 생각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주봉에서는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주봉은 이제 큰 추세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. 작년은 계속 상승만 보여줬고 지금도 아직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이를 정도로 여전히 이 고점에서 좀 머물고 있습니다. 작년부터 계속 상승만 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좀 비싼 구간에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이런 비슷한 구간이 언제 있었냐, 이 19년도에 있었거든요. 19년도를 보면은 20선을 거의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급등을 보여준 때가 있었죠. 물론 그때보다는 그래도 오늘날 시장 조금 더 견고하게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.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확인을 좀 하다가 결국 또 지지를 하면서 한 번 더 올려줬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견고한 움직임을 만들어줬구나, 이렇게 또 정립을 해볼 수 있고,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런 구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생각보다 급락이 이렇게 빨리 나오진 않겠구나,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끌다 보면 이 20선이 이제 올라오게 되겠죠. 그러면 이 20선이 약 4만 달러까지 올라올 때쯤에 뭔가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, 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. 그래서 4만 달러면 이 정도 구간이 되는데 4만 달러에서 한 3만 8천 달러까지는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큰 추세에서는 이렇게 1차 지지선으로 보고 그 다음 2차 지지선을 3만 8천 달러까지로 열어두면서 이 큰 추세를 조금씩 기다리다가, 저도 비트코인 현물 매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.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면 이렇게 두 가지 선을 참고하면서 시장을 확인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. 그리고 자주 확인하고 있던 이 아마존 차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아마존 차트와 지금 비트코인 움직임을 보면 여기서 대략적으로 예측했던 비트코인 움직임은 이렇게 내렸다가 이제 급등을 보여주고 나서 또 급락을 보여주지 않을까, 이런 움직임을 예측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비슷하게 만들고 있으나 이제 이런 급락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아직 좀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이런 예측 움직임을 기반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급락이 나올 수 있겠구나,
있구나. 근데 이런 거를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때가 오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이제 이런 움직임을 생각해 보면서 좀 급락을 하게 된다면 이런 상승 추세선까지는 도달할 수 있겠구나.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락을 맞이하면 되겠죠. 그래서 만약에 이런 움직임을 좀 더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부터는 좀 느리게 계속 눌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또 생각을 이렇게 열어둘 수가 있겠죠. 지금 이 최고점을 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제까지 이제 좋은 움직임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좀 당분간은 이렇게 눌리면서 뭔가 횡보를 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. 사실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좋은 움직임이 되거든요. 이 움직임을 기다리는 건 굉장히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굳이 위험도 높은 매매를 할 필요는 없겠구나. 이런 점들도 좀 정립을 할 수 있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오늘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 탐욕 지수를 보면 그 당시에는 탐욕 부근에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렇게 며칠 동안 이런 하락을 좀 보여줬다고 해서 이렇게 탐욕 지수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. 그래서 중립 정도로 왔죠. 그래서 이런 점들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장 급락을 보여줄 만한 그런 장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뭐 조금 단기적으로 내가 매수를 해보고 싶다 한다면 뭐 이런 구간에서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 이런 박스권 상단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,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우리가 아마존 차트에서 확인을 한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고점을 못 올린다면 이렇게 지루한 움직임을 앞으로는 좀 예상할 수 있겠구나. 그리고 이 반등하는 시점은 이것도 앞서 제가 다뤘지만 이 반감기를 기준으로 좀 타이밍을 보면 되지 않을까, 이렇게 현재 시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.